저 반갑습니다. 선님입니다. 자,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시장이 지수는 양쪽으로 상방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일단 섹터별로 막 순환을 하면서 막 빵빵 터지는 모습인데요. 급등주를 따라잡는 매매가 아니면 그런 종목들을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든 그런 어떤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눌림자리에서 조용하게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 이제 그 셀로메드 제가 한번 사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사보자, 이 자리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사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바로 1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주면 되겠죠. 3% 5%도 감지덕지다라는 언론의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바닥을 찍었고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V자 패턴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안한 시장이다 라는 것들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 측면에 있어서 그런 어떤 흐름을 보고 외국인들의 또 환율 추이를 보면서 외국인에 유입되면 시장이 조금 상방으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면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한번 사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1차트 21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분들께서는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는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서 지지를 할지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내린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좀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하시고 바로 상승할 때 미련 없이 본전가 이상 팔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좀 조정을 많이 줬습니다. 거래량도 조정이 좀 많이 된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슈팅을 한번 주면서 이 28,500원을 한 번에 돌파를 할지 아니면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하루 이틀 조정 줬다가 다시 쏠지는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어떤 쌍바닥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최초 한 60%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친구 현재 2625원, 2635원이 전저점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3645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그렇게 입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자, 그러면 일진파워를 추천드렸는데요. 일진파워를 이런 저점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진파워가 거의 한 10%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맞죠? 그래서 일단은 수익으로 또 매도를 했고, 단기 매도 이거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11% 수익을 챙기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DN 같은 경우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요즘 신재생 그런 것들, 태양광, 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번 보면은요, 어제 거의 18%까지 상승을 했다가 바로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이 친구도 한 2, 3일 정도 조정을 줬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추천드린 종목이 SDN이었습니다. SDN이었는데요. 자,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어제 9%까지 상승을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요. 자, 보세요. 이 친구가 조정을 받으면서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 검정이 이동평균선 21선입니다.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는데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자, 이탈을 했다가 지지를 하면서 상승을 줄 때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놈이 있고 21선을 안착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자리죠. 안착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겠다. 21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봐야 되는 거죠. 맞죠? 만약 21선을 돌파 못하고 하락을 했으면은 패스, 조정을 기다려서 하단 저점에서 또 매수, 그러면 박스권 매매가 되겠죠. 행보 박스권 저점에서는 매수, 행보 박스권 고점에서는 매도. 이게 원칙입니다. 맞죠? 그러면 자, 행보 박스권 고점을 돌파한다. 그럼 보유.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기존 고점 가격을 깨고 아래로 내려온다. 그럼 전량 매도. 이 공식입니다. 공식. 이런 공식 정도는 하나는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행보 박스권 매매나 하락 추세 박스권 매매나 상승 추세 박스권 매매는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책을 가지고 자, 주식 기초잡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을 구매해서 보시게 되면 캔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동평균선 설명을 하고, 자, 그리고 저항대 박스권 매매, 상승 추세 박스권, 하락 추세 박스권, 행보 박스권, 이런 어떤 설명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원칙 매매입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더 갈 것이다. 그래서 못 팔았다. 근데 안 팔았더니 다시 손실로 전환되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매매를 조금 기본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난 어떤 방송에 박스권 매매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 정도 기본의 어떤 기준은 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캐몬 같은 경우에도 아슬아슬하게 뭐 3%로 단기로 그냥 수익 챙기세요라고 말했는데, 왜 챙기라라고 했냐면 이 친구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21선을 또 이탈해버리게 되면 이탈해서 지지하는 자리에서 또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빵 한번 쏘겠지만 길어질 수가 있다. 그럼 기회비용을 잃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 3% 챙기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게 저희들의 어떤 취지이기도 합니다. 자, KT알파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추가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서도 9% 정도 상승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고, 맞죠? 자, 그리고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는 아직 수명 다 안 됐습니다. 이 친구도 짧게 여기서 우리가 3%로 챙겼는데요, 다시 어제 밀리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린다면은 거의 한 9,360원대까지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내린다라고 했을 때 지지하는 자리에서 한번 배팅을 해보시고 슛 쏠 때 수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매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어떤 종목들을 일주일 동안 실시간으로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종목 저 방 이 방 저 방 이 방 이렇게 뭐 막 여러 개의 방에 들어가서 여러 개의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개의 어떤 채널들을 보면서 종목을 볼 수 없는데 그냥 마냥 좋다라고 하는 어떤 종목들을 사재기를 하게 된다면 종목만 늘어나지 여러분들께서 돈 벌 수 있는 어떤 목표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반 이상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거의 95%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봐도 주식으로 돈 버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하락할 때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거의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든 행보장이든 상승장이든 여러분들께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늘 있다라는 것들, 그걸 명심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다음 주에 한번, 이번 주 한번 사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